2021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입니다. 민선 7기 4년 차에 접어든 충남도는 올해 도정 방향으로 집중과 결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축년 새해 구체적인 도정 계획은 무엇일지 양승조 지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리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대 행정학과에서 이동아 학생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김항배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천안 줌바 댄스가 본격적인 지역 확산의 서막이었습니다. 집단 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규모가 커졌고 결국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지역 곳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2.5단계로 격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2021년 겨울, 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집값 지정하라! 지난해 3월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지정고시를 거쳐 1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동반 지정이라는 최대 결실을 맺었습니다. 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남은 과제는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문제. 알짜 기관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 충남도 보건복지에 대한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작년 1월 20일이죠. 꼭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우한 교민들 아산에 내려오고요. 그래서 집무실을 옮기고 그런 과정으로 작년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1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지사님도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지속됐는데요. 예, 사실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그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정말 대단한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충청남도에 그 30년 넘게 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였는데 네. 이 보령 화력 1호 기록이 조기폐에서도 하나의 큰 성과였다. 네. 또 충남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한 거라든지 국내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자세히 좀 부연 설명한다면 충남 혁신도시는 사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네. 우리 충청남도가 연기군을 통째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또 공주시 2개면을 내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간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상태였어요. 예, 예. 그래서 220만 도민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해서 혁신도시 지원을 이루었는데 이건 하나의 커다란 성과였다 네, 말씀드리고요. 보령화력발전소 1호 기호기 폐쇄는 우리 충남 도민과 함께한 국가의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을 변화를 가져온 네. 수정을 가져온 커다란 성과였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물질에서 커다란 향상을 가져올 성과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충청남도 작년에 국비가 한 7조 8,065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네. 대략 한 전년도보다 한 6천억 정도가 증가된 수인데 이것도 하나의 성과였다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작년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을 752개를 취해서 한 3조 2천억 정도 투자를 이끌어냈고 국외기업에서 13개 기업에서 5억 7,400만 달러의 외자 유치한 것도 하나의 성과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천안 아산역에 R&D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강수연구 개발 특구도 우리가 하나의 성과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수소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충남 도민과 함께 이루는 하나의 성과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성과를 냈다 자화자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평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실 건지 그리고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이사님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이렇게 노브라인드 형태로 대면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민망하고 해주셔도 냉혹합니다.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한 점, 양치사께서 잘한 점 돌이켜 보면 예컨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네. 우리 사회 양극화가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하는 그런 도정의 방향성 잡은 것이 네, 네. 변함없이 추진해온 지난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농민수당을 가장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많은 금액을 네.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난해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고교 무상급식도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하셨죠. 네. 예. 네.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충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대 현안이었던 혁신도시 지정 문제 네. 그리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문제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가 좀 KBS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KBS 충남총국의 그것이 어떤 청신호가 켜진 네. 여기까지 보면 아마 충청권 4개 시도지사에서 가장 앞선 성과를 냈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제가 시민사회 입장에서 좋은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점에서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8.5 내지는 9점 어휴.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본인 입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 힘써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뭐 현장에서 이제 지사님 활동하는 걸 또 보기도 했고 네.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2월 초에 코로나가 이제 처음 이제 확산됐을 때 우한 교민들이 이제 아산으로 왔을 때 네, 네. 집무실을 거기 옮겨서 실질적으로 방역 활동 최전선에서 나서 지휘하시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충남은 제외됐었는데 그것을 네. 유치해가지고 충남의 어떤 혁신적인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좋은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발전소가 뿜어내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 도정에 한 10점을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두 분 패널께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이동호 학생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실제 평가한 대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도 10점 만점에 10점. 예. 왜 그렇죠? 예.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큰 사태가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공주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공주에 살고 있으면서 네.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주시에 전국 최초로 그 어르신 네. 놀이터가 네. 설치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저도 네, 봤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네. 상당히 많은 방면으로 노력하시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싶어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대전, 세종, 충남 시도지사들을 다 모셔서 이 새해 이제 신년 운영방을 듣고 있는데 양 이사님 점수가 제일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얘기해 보죠. 이제 지난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올해 충남도정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먼저 그 이상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요. 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 도정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충남을 목표로 해서 저출산을 풀어내서 아이 키워준 충남,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풀어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화기 준 충남이라는 이런 4대 목표를 더 심화 발전시키는 게 하나의 목표다. 네, 네. 또 도내 어떤 주요 현안을 가시화시키는 것도 우리 충남도정의 목표다 말씀드리고요. 네, 네. 또 말씀드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착실해야겠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상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남도에만 KBS 지역방송 총국이 없습니다. 작년에 아마 큰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에 반드시 KBS와 함께 충청남도 도민의 염원인 지역방송 총국을 가셔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또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서해선이 22년도 개통입니다. 이제 홍성에서 그렇죠. 그 화성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게 한 4조 원 정도 투자한 건데
이게 정부 지난번 발표하면 환승안에서 서울까지 가라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랬었죠. 저는 환승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4조 원까지 투자하면서 서울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이런 서해선을 이용하는 수도권의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서해선 개통을 바탕으로 해서 내포신 듯이 서해안권을 갖다 하나의 그 중심도로 만든다는 커다란 차질이 있고 여러 그 미래를 바라볼 때도 서해선 직결 문제가 충청남도의 가장 금년안의 현안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해양정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됐는데 금년에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아마 내년도에 첫 예산을 확보하는 게 충남도의 목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간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척은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죠. 그래서 분화모 역간척을 한다는 건데 분화모 역간척은 대한민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아주 주요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분화모 역간척 사업을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도 우리 충남 도정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남의 미래 전략을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R&D 집적지구를 만드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저희 공약이기도 한데 여기에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를 갖다 좀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다 아산과 천안이 연결된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 사업도 예타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정의 성과를 갖다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자의 목표를 심화 발전시키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금년 한 해 도정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잠시 뒤에 패널들 개별 질문을 통해서 각각의 현안들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제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충남에 가장 실존하는 위협은 코로나19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확산세가 많이 진정되긴 했는데요. 천안 아산 지역이 한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아침까지 상황인데요. 전체적 누적 확진자는 한 1,884명 정도 되는데 다행스러운 최근 일주일간 한 13.5명 정도가 평균 발생 환자 수인데요. 일일이요? 그렇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3일 전 기준에 한다면 5명, 12명, 6명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세에 들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도민과 함께 전심전력을 기울였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쭉 유지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컨대 이제 BTJ 열병센터 방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받으셔라. 또한 어떤 집합 모임 같은 금지하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는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현재 2단계가 유지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이 있는데 아마도 2단계가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2단계 잘 유지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병상 문제가 늘상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상 문제가 돼서는 충남 도민 여러분께는 자신 있게 병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요. 현재 충청남도는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천안 의료원, 홍성 의료원, 공주 의료원, 서산 의료원인데 이런 의료원을 탄력적으로 병상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지금도 한 280개 정도의 병상의 가용 병상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가 4개 시도와 함께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 482석 정도가 되는데요. 개수로. 현재도 좀 여유가 있는 게 348개 병상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는 병상수 문제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수도권 확진자들이 이제 수도권에 수용될 공간이 없어서 충남으로 내려와서 걱정이 컸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미 충청북도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이 확진자도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인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병상수를 탄력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 4개 의료원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문부터는 저희 이제 패널들이 준비하신 개별 질문 저희가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도정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로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연결해가지고 서울 도심으로 직결하는 그런 사업을 아주 원래 핵심적인 추진 과제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충남 서해선과 경부선 고속철도와 연결 사업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지역, 충남 서해안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해선 고속철 연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도에서 그 연결 사업에 대한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뭐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타당성이 나오고 있는지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김황배 교수님은 사실 철도 분야에서 최고의 대한민국 전문가시거든요. 네, 네. 늘상 저희가 도정에 긴밀한 그 협조를 얻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서해선 직결 문제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선 직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2015년도에 전 정권, 전 정부에서 환승 없이 간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57분 그랬었죠.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신안산선이 민자화되면서 환승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예. 근데 이건 충청남도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이 서해선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경우도 직결이 돼야 된다. 또 충남의 서부권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이 KTX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직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김황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선을 KTX에 또 직결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벌써 이제 대통령님 시도지사 협의 때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이제 경제수석님 아니 비서장에 또 수차례 말씀드려 아주 강력하게 건의한 게 이제 직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서해선을 직결하는데 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명에서 직결로 하는 방향이 있겠고요. 아니면 그 화성에서 평택서에 경부선 KTX에 직결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경부선 KTX로 직결시키는 걸 충청남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상당히 근접치에 나오리라 보여지고 당장의 용역 결과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쭉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결이 아주 중요하다. 더구나 KTX로 직결된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5분 정도가 네, 걸리게 네. 됩니다. 그럼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내포 신도시를 환하의거리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느냐 그 문제까지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로서는 2021년도에 서해선을 KTX로 직결시키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아주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시면? 예, 지금 두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서해선하고 신안선선이라고 해서 서울 도심지하고 네, 네, 네. 청량리로 가는 그 선에 대한 직결 문제를 말씀하셨고 하나는 서해선하고 경부 고속철도 신선과 연결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혁신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철도의 어떤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 방향에서는 전 상당히 옳고 잘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해선과 이제 신안산선 연결을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뭐 정부와 협상이라든지 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벌써 이제 장관님이라든가 어떤 경제수석님, 비서실장님 수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님한테도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금년에도 하여튼 줄기차게, 하여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2021년도 충남의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충남의 공직자,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전력이 휘울 예정이다. 그런 각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서해선 직결 얘기하면서 이제 혁신도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혁신도시 하면 뭐 사실 공공인재 채용 젊은이들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 이동화 학생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질문하시죠. 혁신도시인 그 내포 신도시에는 이제 거기에 적합한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 유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역 간에 서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도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집중될 기관을 충남의 균형 발전을 예. 위해서 충남 곳곳에 네. 분산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공주대 학생이라는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먼저 이동학 학생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에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대략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전되게 되죠. 네.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공공기관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학술 단체, 네. 산업계 단체, 연구소 단체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그럼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임직원,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함께 이전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된다는 거 있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의 지방세 세수가 증가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10개 혁신기 도시에서 지방세 세수가 한 423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는 이동학 학생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데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되는데 18년부터 한 그 3%씩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30%까지 증가가 됩니다. 네. 그럼 충청남도는 또 대전과 충청북도와 세종시와 함께 광역화를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대 30%인데 당장 금년만 해도 2개 구기관에서 51개 기관으로 우선 채용 제도가 확대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또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되면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만 해도 한 1,156억 원 정도의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했는데 이게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드리고, 또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서 내포신도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의 중심도 축으로 만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것도 커다란 기대 효과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이동학 학생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공주라든가 일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정된 것은 이 공주시는 혁신도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두 개 면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주시 희생이 일정하게 바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런 면이 있죠. 다만은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집적이 돼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집적되지 않으면 클러스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의 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대체로 내포 신도시로 집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점에는 공공기관이 공주라든가 부여라든가 아니면 서산이라든가 그 지역에 적합한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관에서 아주 적합한 공공기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그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충청남도도 그 시군과 함께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서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불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요. 혁신도시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15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겠다. 네. 예컨대 또 이런 거버넌스도 마련하고 또 상생 발전 기금을 마련해서 충청남도 도내에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충남도정의 목표이고 저희 강한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혁신도시는 내포에 집중시켜서 어떤 효과를 높이고 다른 지역은 이제 별도의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연관해서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2가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가 지정은 됐지만 알짜기관 유치하지 않으면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공공기관 이전은 그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정치적 결단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한 대략 12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시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내년 대선 전에 이 문제가 좀 마무리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선의 또 주요 이슈 내지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런 걸 우리가 우려하지만 대전과 함께 충청권이 시도와 함께 연계해서 우리 대선 전에 반드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요청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 전에요.
알짜배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한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다고 파악되는데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나누면 이제 혁신도시가 충청남도 내포와 대전의 혁신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12군데가 되지 12군데 않습니까? 늘었죠. 그러면 예.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라면 평균 한 10개 정도가 이전하는데 네. 누구나 다 알짜배기를 공공기관에 이전하고 그렇겠죠. 싶죠. 예, 예. 그래서 충청남도는 도입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네. 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충청남은 3개 기능군의 그 유치를 위해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의 집중이라든가 예전에 환경 오염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풍부한 해양 환경인 문제인데 이에 관련해서 환경기술 산업군으로 우리가 한번 환경공단이라든가 네. 아니면 환경기술 산업 기술이나 환경산업 기술이라든가 이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충청남도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처럼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런 R&D 산업 기능군을 유치해야 되겠다. 네. 뭐 한국과학기술이라든지 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문화체육부지사가 있는 도가 충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문화권 중흥 내지 공공체육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기능군도 우리 유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예컨대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예. 또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같은 이런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충청남도는 우리 도의 발전 계획과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알짜배기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이 대전시와 연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밑 작업도 좀 하고 계십니까? 뭐 대전하고는 상충되고 뭐 그 경합 관계가 아니라 보여지고요. 네, 네. 이제 대전이 특성이 있고 우리 특성이 있는데 물밑 작업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부지사가 예. 단장입니다. 그런데 네. 물밑 작업은 벌써 1년이 넘게 1년 지속하고 전부터.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논의해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아서요. 뭐 혁신도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사장님 준비해 주셨죠? 예, 예. 그 충남하면 이제 계륵 같은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예, 예컨대 이제 지금 기후 위기 이런 상황에서 석탄 화력이라든가 그리고 제철 그리고 석유화학 중심의 이 산업 구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1위거든요. 그리고 이 10개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5개가 충남에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또 이제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를 또 이끌어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26년까지인가요? 14기 폐쇄하고 2050년까지는 30기 전량 폐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 12월 28일인가 산자부에서 발표한 이제 9차 그 석유 그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에 보면 보면은 거기에는 기존의 이 화력 발전소를 뭐 수명 다 할 때까지 하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그 화력 발전소도 정상적으로 건설을 하겠다. 더더구나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령 3, 4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연장하겠다. 내용까지 예, 예. 포함이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지사님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떤 호기는 그 조기 폐쇄를 하고 어떤 호기는 또 수명 연장을 한다는 것은 지사님이 추구하는 이 충남의 에너지 정책과 어떤 환경 정책에 배치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상선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도라고 자부합니다. 예, 탈소탄 동맹에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입한 단체였고요. 언더트 연합에도 우리가 가입했고 환경 교육도 선언도 충청남도가 중앙정보도 1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후위기 상황 선포도 중앙정보도 1년 먼저 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기후 변화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한 도가 충청남도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보령 3, 4호기 문제에 대해서 성능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능 개선 사업에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18년도, 19년도에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서 수명을 10년 연장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한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낙연 대표님 때도 그 약속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정세균 대표님, 총리님 그 회의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또 공개적으로 또 질의를 드렸고 답을 받았습니다. 성능 개선 사업을 기화로 해서 수명 연장한 일은 없다. 그렇게 그 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령 3, 4호기 문제는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3, 4호기는 같은 그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 곳에 3, 4호기 중 한 곳에 한 기가 2018년도 9월 달에 이미 성능 개선 사업을 했어요. 끝났죠. 그런데 같은 동일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쪽은 성능 개선을 했는데 한쪽은 성능 개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이 성능 개선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장관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받았고요. 또 지난번에 이낙연 당대표님 아니면 정세균 총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서 수명 연장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한 2032년까지 이 충청남도에 30개 화력발전소는 14개 정도가 폐쇄가 됩니다. 이 폐쇄되면 걱정스러운 게 그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거기에 많은 관련 고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역경제 위축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 고용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위축 문제가 걱정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마련해서 금년부터 이 기금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이 발전 문제 내지 에너지 문제가 도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분들이나 지사님 모두 질문과 답변을 좀만 줄여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김 교수님.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세계 5대 갯벌 지역이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해양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 정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해양 정원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 사업 지역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혹시 전망과 그다음에 그 해양 정원 조성 사업에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조성 계획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타가 4월에 나오죠. 4월 정도 내지 상반기 예정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로일마 해양정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양 보존 보호구역이고 전방의 물범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가로림만인데요. 그래서 이 가로림만을 해양 정원으로 만들어서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우리 도와 어떤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대통령님한테도 이 보고가 드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달 아니면 상반기에 예타 통과가 예상되는데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예타 통과를 어느 정도 좀 자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해양정원은 사실 아직 법적으로 개념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또 개념도 함께 만들어야 될 이 법으로 또 개정상이 필요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대략 한 2,44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지방비만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사업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타 통과되면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타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물밑으로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바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나무 역간척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전 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부나무 역간척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역간척이 우리 30년, 40년 전에 굉장히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농경지가 절대 부족이에요. 식량 증산, 식량보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간척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보하자고 해서 간척했는데 한 30년 되다 보니까 간척된 농경지에 물을 대기한 담소호가
5급수, 6급수예요. 그러니까 공업용수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농민에게, 어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요. 농경지 부족 문제는 대체로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 생산량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 생태를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역관철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광범위하게 역관철 시도하는 자체가 없었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니덜란드 가서도 이 역관철의 현장을 봤고 했는데 이 역관철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역관철 통한다 해서 하루 아침에 댐을 다 뚫어가지고 이 모든 감수가 쭉 밀려가서 모든 농경지를 갯벌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 댐 같은 거는 이거는 유지하면서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이 담수를 이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닷물. 그래서 이거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보면서 일정한 농경지에 한해서 갯벌화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흥미로운 것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견해를 같이 해주겠다. 저는 그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도 아주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 분화모에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면 양식장이나 이런 거에 큰 피해가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일정한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분화모에 썩은 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해수 유통에서 정화되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그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민분들하고도 걱정하지 않도록 수차례 대화도 나눴고요. 저도 뭐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그 실무진에서 굉장히 대화를 나눠서 어민들도 좀 전혀 걱정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담소울이라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게 역관철 통해 담소가 아니고 바닷물이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바닷물이 흘러감으로 해서 어떤 그 담소울이라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어민들께서도 이 문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만 초기 단계에서 우리 그 양식어장이라든가 이 바다에 피해가 있을까 걱정하시는데 그 말씀드린다. 이걸 한 번에 뚫어가지고 모든 걸 방류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양을 조절하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다음 질문 우리 이동학 학생 준비하시죠. 전 아직 대학생이고 곧 취업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이나 기사들을 접하면은 그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고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청년 실업, 뭐 청년 일자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특히 이에 대비해서 뭐 뚜렷한 구체적인 도지사님의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이동학 학생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9,900억 정도가 됩니다. 충남도 전체에서는 10%가 넘죠. 그건 당연히 또 우리가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만 해도 21년도 예산이 한 1,336억 정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내지 청년을 위한 예산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정부는 돈을 타 쓰는 입장이라 부득이한 한계가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 정책에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한정적인 제안이지만 충청남도가 우리 이동학 학생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체감 실업률은 한 25% 정도인데 대한민국 실업에서 25세에서 29세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에서 7년째 1등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결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청년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대 인재 채용이라든가 계약 학과를 통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우리 충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나름대로 충청남도 내에서는 우리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라든가 청년 취업 창업 카페 같은 거를 우리가 한 6개 정도 운영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이 문제는 뭐 워낙 중요한 문제라요. 네. 뭐 혹시 다른 패널 분들 뭐 제언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추가로 뭐 여쭤볼 게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사실 저출산 문제 제일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들이 충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이 뭐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귀농귀촌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충남형 귀농귀촌 아니면 어떤 농촌 뭐 옛날에 삼농정책 저희가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를 통한 청년들의 충남 유입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혹시 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게 계신가요? 뭐 일단 그 귀농귀촌인데 충청남도 기여 인구는 한 전국에 2번째 많고요. 네네. 귀농 인구는 전국에 한 3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네, 많죠. 다만 귀농귀촌 인구를 보면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거의 안 계시고요. 그렇죠. 대개 퇴직. 60세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왔을 때 어떤 귀농 인구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그 농지라든가 이걸 대여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요. 또 귀농학교를 통해서 보다 청년들이 귀농학교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 합숙을 통해서 그 숙박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귀농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충청남도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귀농귀촌, 기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온다는 것은 커다란 우리 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귀농귀촌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귀농했으면 좋겠다. 기초했으면 좋겠다.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여학교, 어떤 귀농학교를 통해서라도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귀농에 관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이사님 준비해 주셨죠?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양 지사께서는 이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고도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새삼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추진위원회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충남의 굵직한 현안이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해법을 모색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양 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정치력이라든가 그리고 추진력, 어떤 진정성에 기반한 이런 그 성실함, 열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혁신도시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기 한국방송공사 충남총국, KBS 충남총국이 올 1월 4일인가요? 최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낭보를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KBS 측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팩트 체크를 하셨다는 전제로 해서 지역 신청사 프로젝트 팀까지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과 또 충남도는 이에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그 충남방송총국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조응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향후 이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희망적 낭구에 이은 가시적 성과를 언제쯤이면 드러날 것인가. 이게 충남으로서 충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이상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난 주간 방송사 또 농업이 발전하고 우리가 수산업이 발전하는 충청남도에 반드시 재난 주간 방송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와 동시에 이것도 충청남도 도민의 또 자존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다 몇 개씩 있는데 충청남도는 어때는 것은 우리 충남 도민의 자존심과 권리 문제인데 아마도 그 말씀하신 대로 KBS 측에서는 지역방송총국 프로젝트 팀을 이미 가동이 됐습니다. 팀장님이 그 임명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요. 뭐 내부적이지만 아마 그 양쪽 관계자들이 조만간 만나서 우리 구체적인 안을 좀 논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단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가 몇십 년간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다만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KBS 방송 부지를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 앞에 마련한 점, 또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볼 때는 우리가 재정 문제에 우리가 매달려서 충남의 지역방송총국의 설립을 지연한다든가 무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그 조심스러운 거지만 금년 안에 충분히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최소한 어떤 그 예산 문제라든가 이 설계 문제라든가 그게 금년 안에 낭보를 우리 충남 도민한테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께 마무리 발언 기회 한 30초씩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해 충남 도정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싶으신 거 우리 김 교수님부터 좀 마무리 발언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늘 지사님을 모시고 충남도의 2021년도 도정 전반에 대한 비전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저는 되게 고맙고 반가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저는 아까 질의드린 것과 같이 획기적으로 이제 충남이 발전하고 또 내포 신도시라든지 서해안 지역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서해안 KTX 연결선이라든지 신안선 연결선이라든지 또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서해안의 보고 가로림만에 대한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만 좀 줄여주시고요. 예,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점을 모두에 10점을 못 드리고 8.5점을 드렸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되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의 그 도정 수행을 계속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온 만큼만 해도 잘하실 거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이동학 학생. 예. 우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충청남 도민으로서 도지사님과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충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충남 도민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지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그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우한교민을 정말 정성껏 수용해 주신 것도 충남 도민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혁신도시 함께 만드는 것도 뚜렷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2021년도에도 충남 도민께서 도양북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보면 한 46.9%가 가족 간의 감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한테 서로가 감염시키는 게 47%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할 때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집안 내에서도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시고 식사할 때도 번갈아 내지 아니면 식사할 때 대화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코로나19를 감염시키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가족 간에, 가정 내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이 자리에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양승조 지사와 함께 새해 충남도정 전반을 짚어봤는데요. 이 현안에 집중하고 성과를 창출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충남도의 신념 다짐처럼 2021년은 충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